신진서 선수의 흑번, 셰커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했고요. 9회 응시배 결승전에서 만났던 두 선수입니다. 당시 신진서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자, 셰커 선수가 100번을 든다면 실리작전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듯이 3-3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수를 3-3에 둔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대국은 무조건 실리를 차지해 놓고 두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수입니다. 네, 걸침에 똑같은 걸침으로 응수를 했고요. 신진서 선수는 이 랑컵에서 지금 3차례 모두 결승에 오른 바 있는데요. 1회 대회와 3회 대회는 준우승 그리고 2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1회 대회와 2회 대회에서는 연속해서 결승에서 구자오 선수와 만났는데 1회 대회에서 좀 역전패 당한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또 지난해 이제 당이페이 선수와의 이 3회 대회 결승전도 신진서 선수에게 좀 아픔이 많았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자, 우하기에서 백이 어딘가를 응수하지 않고 지금처럼 손을 빼고 변을 두었는데요. 흑이 먼저 둔다고 해도 이 한 점이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흑이 가장 많이 두는 수로는 이 붙이는 수와 눌러가는 수와 귀로 두는 수가 있는데요. 붙여서 두었을 경우 모든 수순이 다 이 변화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흑이 두터움을 그리고 백은 실리를 차지하는 변화로 일단락이 됩니다. 네. 흑백 모두 불만이 없습니다. 흑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참고도대로 백에게 너무 실리를 좀 쉽게 내어주고 싶지 않다 했을 때 두는 수가 지금 신진서 선수가 두는 수법입니다. 안 그래도 셰커 선수가 3-3부터 지금 하변에 3선으로 벌린 것까지 모두 실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귀에 좀 민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셰커 선수가 입구자로 붙이는데 늘어서 받지 않고 묘하게 입구자로 받았는데요. 지금의 수법의 의미는 언제든지 이곳을 젖히면 막아야 되지 않느냐.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한 칸 정도 뛰면은 백의 모양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행마를 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생각입니다. 보통이라면 이 젖히는 수에 그냥 바로 좀 반응을 해서 막는 수를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 수법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수법의 뜻은 귀를 들어가면 이곳을 찝어서 물론 백이 선수로 우하기 쪽에서 살고 흑이 후수로 단수를 치면서 제압을 해야 되지만 백에게 실리는 내어주지만 흑의 중앙 쪽 두터움이 굉장히 좋다 이런 지금 뜻이고요. 물론 이 변화는 흑백 모두 불만이 없습니다. 백이 단수를 치고 똑같이 느는 행마가 아니라 똑같이 한 칸을 뛰는 행마를 했을 때는 지금의 돌의 위치가 패를 진행시켰을 때 흑이 끊어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백의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흑이 둔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셰커 선수도 귀를 차지하는데 좀 더 다른 변화로 귀를 차지하는 수를 두었고요. 느는 수를 아까 좀 봤었는데 이것도 셰커 선수가 좀 의도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실전 진행에 나오지만 셰커 선수가 둔 이 수는 선호수만 본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수를 잡을 수 있었던 모양에서 일부러 후수를 잡는 모양인데 네. 그만큼 흑의 모양이 아까보다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흑도 좀 이 백돌 두 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받게 되면 이곳을 단수 쳐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이 4선이나 3선으로 단수 쳐서 제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중반전 정도 되면 큰 곳입니다. 한 수의 값어치가 있는 곳인데 초반에서는 아직 넓은 땅이 워낙 많이 남았잖아요. 백이 이곳을 단수 쳐서 잡더라도 흑은 하나 끊어놓고 또 손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흑이 둘 곳이 아닙니다. 백도 지금 당장은 둘 곳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깨 짚는 수를 상대 진영에 삭감을 할 때 많이 두는 수법인데요. 이 바둑에서 둔 신진서 선수의 저 어깨 짚음은 삭감이라는 의미보다는 백의 돌보다 한 발이라도 더 먼저 중앙으로 나가면서 중앙 쪽을 계속해서 좀 두텁게 경영을 하고 싶다라는 네. 뜻의 어깨 짚음으로 판단이 됩니다. 넓게 보면 좌상이나 우변에도 흑돌이 좀 위쪽에 돌이 위치하기 때문에 역시 중앙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 중앙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이렇게 막으면서 흑은 또 아래쪽에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또 하변 쪽을 막아가자 백은 또 좌하기 쪽, 하변 쪽도 막혔는데 좌하기 쪽도 막히면은 물론 뭐 위험하진 않지만 워낙 답답한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좌측에서 지금 좌하기에서 좌변 쪽으로 벌림하듯이 지금 두었습니다. 자, 흑은 좌측 다가가면서 워낙 이제 좋은 자리죠. 이곳에 지금 공간이 확실치가 않고 또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좋은 수입니다. 좌상 쪽에서 지금처럼 두는 수는 백이 언제 두어도 한 수의 값어치가 있는 수고요. 네. 흑의 이제 좌측 모양을 좀 견제를 생각하면서 백이 우상기 쪽 나를자를 걸치게 됐을 경우 상변에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변화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네. 아무래도 흑도 좌상 그리고 좌변 하변까지 미생인 돌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자, 셰커 선수가 시원하게 쉬어가면서 흑에게 좌측에 집을 좀 내어주더라도 중앙 쪽을 좀 두텁게 해서 하변 쪽 흑 돌 넉 점을 공격해 보겠다라는 지금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이 좌변에 있는 백한점을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붙임수가 참 의외였어요. 네, 이 붙진수 같은 경우는 흑에게 좀 타협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었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이렇게 돌을 붙였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젖히는 수, 어디론가 느는 수. 네. 그런데 일단 이 중앙 쪽으로 느는 수 같은 경우는 젖히고 늘거나 호구치는 모양이 되었을 때 백이 기존에 두었던 곳이 흑의 돌의 급소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모양 형태상 두고 싶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느는 것도 막혔을 때 물론 끊어가는 수는 있지만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여서 흑 입장에서는 느는 수보다는 어디론가 젖히는 수를 두고 싶었던 상황인데요. 위쪽으로 젖히는 것도 끊은 다음에 백은 이 백돌 두 점이 나가는 것과 흑의 돌을 공격하는 수, 이 두 곳을 보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신진서 선수가 이 장면에서 조금 타협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이 젖힘수에 백이 마감만 준다면 단수 치는 자세가 참 좋은데요. 그렇죠. 맞게 되면 단수. 있는 모양 자체가 워낙 이제 안 좋은 모양이기 네. 때문에 백도 이렇게 두려고 이곳을 붙인 것은 아니고요. 자, 위로 젖히는 수가 탄력 있는 한 수였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때 좀 쉽게 모양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백도 이곳을 끊어가면서 흑이 늘어서 둔다면 있는 위치를 선수해서 중앙을 좀 더 두텁게 만들겠다. 흑이 물러난다면은 부분적으로 집으로 좀 이득 보겠다라는 네. 생각에 좋은 응수타진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중앙 두터움만 생각한다면 이 빵따nem을 백에게 내어주면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좋았는데 일단 집으로만 본다면 또 지금처럼 둬서 한 점을 잡는 게 이득이거든요. 네. 자, 이 장면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셰커 선수가 실전의 이 장면에서 너무 당연해 보이는 당연히 약점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수가 이 1선에 늘어서 두는 수인데 자, 이 수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나? 이 좌상기 쪽 끝내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백이 대학수가 될 수 있는 수입니다. 네. 하지만 백이 이 수를 둔 이유는 그냥 있고 흑이 빈삼각으로 백의 수를 줄이면서 백 두 점을 잡았을 경우 늘어서 두는 수가 없었다면 백수가 두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하나, 둘, 세 수가 있기 때문에 좌하기 쪽에서 수를 줄여갈 때 좌하기 쪽 끝내기를 해서 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둔 수입니다. 자, 여기서 흑도 좀 고민되는 지점이었죠. 네, 흑 입장에서는 좌변 쪽에 이 백돌 석점을 잡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하변에 있는 흑돌도 백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좌측의 흑돌을 버리면서 붙이거나 두 칸을 띄어서 하변 쪽의 돌을 안정시키는 것도 충분히 둘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네. 하지만 끝내 좌변을 잡았고 신진서 선수는 처음부터 좌변을 잡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장면이 좀 재밌었던 장면이에요. 아니, 흑의 돌에 지금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바짝 다가가면서 공격적인 수를 두었는데 그래프가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백의 돌들이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그 조그마한 빈틈을 신진서 선수가 노려갑니다. 이 수가 가장 좋은 자리였죠. 그렇습니다. 이 수가 원래 그 흔히 이야기하는 족보에 있는 수예요. 어깨 짚고 막을 때 붙여서 백의 집이 지켜지는 동안 활용을 해서 흑이 뭔가를 얻어가는 원래 족보에 있는 수인데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어깨 짚는 수는 사실 바로 떠오르기는 힘들었어요. 왜냐? 나의 돌이 위험한 상황인데 오히려 손해가 될까 봐. 하지만 신진서 선수가 백의 돌에도 약간 약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곳을 정확하게 찔러갔습니다. 흑이 두는 수법은 백이 밀어서 흑의 돌을 차단하는 수를 두었을 시 이런 식으로 하변 쪽에 돌이 잡히더라도 이 좌측에서 좌하기까지 집으로 많이 이득 본 다음에 선수를 뽑아서 큰 곳을 가게 된다면 전체적인 형세가 괜찮다라는 네. 판단으로 돌을 버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변 넉점도 커 보이지만 그 사이 흑도 좌변 집을 또 크게 지었으니까요. 네. 이 장면이었습니다. 흑의 우세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리고 별다른 변화 없이 좌하기 쪽과 하변 쪽 이 바둑판의 4분의 1 좌하기 쪽 모양이 다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구나 싶었던 장면인데 셰커 선수가 묘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냥 있거나 뭐 늘거나 할 줄 알았는데 네. 끼웠어요. 자, 이수 같은 경우는 단수를 칠 때 여기를 잇겠다는 생각으로 두는 네. 수는 아닙니다. 왜냐? 원래도 흑은 지켜야 되는 곳인데 백이 찔러놓은 게 악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준비된 한 수가 있었죠. 이 끊어서
흑의 돌을 돌려치는 수. 네. 근데 형태가 꽤 그럴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형태에서 실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사실 보이는 대로 이 석점을 이었어요. 왜냐? 요석처럼 보이거든요. 이 석점을 살려놔야 중앙 쪽 끊는 약점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변 쪽 돌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따내고 하변 쪽 하나 젖혀놓고 좌변 쪽 넘어가서 석점은 잡히지만 좌하기 쪽에서 최대한대로 집을 크게 가져가는 길이 정수였어요. 네. 그런데 석점이 너무 요석 같아 보여서 네. 참 이해가 됩니다. 이 돌을 이어놔야지 또 백 모양의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흑이 이 백도를 잡으려면 있거나 이런 데 뭐 호구 치는 수를 둬야 되는데 이 자리 있는 수까지 백이 선수로 하고 잡게 되면은 아니 원래 좌하기 쪽을 그래도 흑이 조금 집을 얻은 줄 알았는데 좌하기 쪽 끝내기까지 백이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바꿔치기가 일어났고요. 백이 잡혀 있었던 돌을 이제 흑돌을 잡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대신 흑은 하변을 먼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변의 흑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서로 한 칸씩 뛰면서 흑은 백의 포위망에서 벗어났고 백은 이제 중앙 쪽을 조금 이제 돌이 오게 된다면 우변 쪽 흑 모양 견제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변 저침수에 받아주는 건 좀 백의 의도기 때문에 흑도 바로 막지 않았고요. 네. 흑이 백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연결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겠지만 지금 흑돌이 백의 공격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이 후수로 이곳을 차단하는 것은 좀 나중 이야기입니다. 자, 백도 하변의 돌이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판에서 가장 넓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우변 쪽을 두었습니다. 결국 형세는 좀 팽팽해졌어요. 절묘한 지금 바꿔치기로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고요. 또 이 신진서 선수의 붙이는 수가 또 멋졌는데요. 네, 이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곳을 붙였을 때 나오는 진행이 위쪽으로 젖히고 늘고 있는 수예요. 언제 붙여도 가장 기본적인 진행입니다. 자, 흑은 선수로 약간의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백의 돌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신진서 선수는 우측을 선수로 집을 지금 지어놓고 우하기 쪽이나 상변 쪽에 큰 자리를 두고 싶어서 우변 쪽에 붙이는 수를 뒀고요. 여기서 좀 의외의 진행이 나옵니다. 한참을 장고한 끝에 아래쪽을 선택을 했어요. 네. 이게 아래쪽으로 젖히는 수가 조금 의외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젖힌다라는 것은 위로 단수 치는 수는 안 둘 확률이 사실 높아요. 왜냐? 위쪽으로 단수를 치고 약점을 지키려고 하기에는 이 젖혀놓은 수가 악수가 됩니다. 그러면 젖혀놨다라는 거는 이제 바꿔치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둔다고 봐야 돼요. 네.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바꿔치기가 되는데 흑은 확실히 백돌 석점을 잡으면서 집이 꽤 늘었어요. 그런데 백은 지금 백이 가져가는 우변의 빵 따냄이 우하기 쪽 흑돌을 공격을 할 수 없다면 사실 그 값어치가 작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상 쪽 두 점은 또 크고요. 네. 근데 지금 우하기 쪽의 흑에 대한 압박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셰커 선수가 지금의 바꿔치기를 선택한 거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됐던 네. 지점이었고요.
백은 이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사실상 뭐 우변이 뭐 거의 넘어가 있는 듯한 이 우측의 돌이 완벽하게 연결해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축은 또 빨리 해소하는 게 좋죠. 네. 축머리를 당하지 않고 튼튼한 모양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 진행이 조금 의외였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셰커 선수가 둔 수는 흙이 막아갈 때 이 한 점 살려놓고 어딘가 다른 데 둬서 여기를 단수 쳐서 두텁게 해주려고 두는 수는 아니거든요. 일로 막아가면 찌르고 이어서 약점을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진행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게 잡아도 집이 좀 몇 집이 안 돼요. 그리고 흑돌이 중앙 쪽에 오면서 아무래도 중앙에 흙이 두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백의 지금의 선택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은 흙이 좀 만족할 수 있는 변화고요. 네. 흙이 지금 있는 수가 뭐 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좋았던 방향은 백이 우측에서 나오는 수익기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날일자 내지 혹으로 우변 쪽 빵따낸과 흑돌이 연결하는 방향으로 두는 것이 좋았어요. 네. 근데 신진서 선수가 그 방향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끊겼을 때 조금 더 크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둔 건데 조금 더 크게 잡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크게 잡히더라도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나중에 막아서 우측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흙이 더 쉽게 판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흙의 돌이 두터워 보이는데 그곳을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끊기는 수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 칸을 띄었어요. 네. 자, 백은 이 모양이 참 신기한 모양이죠. 죽지 않아요. 네, 우변이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패가 되긴 하지만 패는 또 백이 중앙 쪽 잡으러 가자라는 패감으로 이 패를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흙의 전체 돌이 좀 포위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나와서 끊기가 좀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이 장면에서 좀 방향착오를 일으킵니다. 네. 끊지 않았기 때문에 지켰다라고 봐야겠고요. 네, 신지서 선수는 나와서 끊는 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안전을 찾고자 돌도 살리면서 이곳을 양옥으로 지켰는데 흙은 가장 좋았던 방향은 끊는 수는 안 되지만 좋지 않은 선택이지만 중앙 쪽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든 백으로 하여금 우변 쪽을 넘어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착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런데 딱 이수가 놓여지니까 좀 또 느낌이 좀 사뭇 달라졌어요.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우변에 빵따냄을 하고 우상비를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하변을 살리러 갑니다. 네.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이 장면에서 글쎄요, 저 그래프보다는 바둑을 좀 더 편하게 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확실히 집으로 흙이 많이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래프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 뭐 아직 백도 할만하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이유는 흙의 이 중앙 쪽 돌이 완벽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흙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뻥 뚫려 있는데 이 돌이 그렇게까지 위험해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확정가가 확실히 많은 흙의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참 많이 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세커 선수도 이 상변의 간격을 사실 2립 지금 4전이죠. 사전이잖아요. 네. 들어가게 되는 순간은 흙이 여기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백진영의 흙이 들어간 게 아니라 흙이
들어가서 백도를 양분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모양이어서 굉장히 넓다라고 느껴지는데, 백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 쪽에 있는 흑돌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들어와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넓게 뒀습니다. 자, 그래서 상변 쪽을 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하변이었어요. 네. 신진서 선수의 이 하변 선택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기준에서는 실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사실 차단하는 것 자체는 집으로 크지가 않은데, 이곳을 차단해 놔야지 백이 여기를 끼워 이어서 흑돌 원래 기존에 넉 점을 잡는 수를 지금은 끊는 수로 인해서 반대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방비를 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때 셰커 선수가 원래 굉장히 속기판데 이번 대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시간 사용을 많이 하면서 뒀어요. 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서 이 장면만큼은 손이 빨리 나갔고 네. 사실상 패착이 되었습니다. 자, 셰커 선수는 하변 쪽에 있는 백도를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 것과 지금 실전에 둔 것처럼 하변 쪽으로 연결하는 것,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가에서 백이 흑한테 집으로만 따라가기는 어려웠던 장면이에요. 그런 백 입장에서는 넘어가면서 이 조금 집 붙는 것보다는 중앙 쪽을 연결하고 흑이 한 수 둬서 살 때 그때 계속 중앙 쪽을 두면서 흑이 아직 완벽하게 못 살아있는 흑도를 계속해서 노리면서 둬야 좀 가능성이 있었던 바둑입니다. 좀 너무 안일한 좀 선택을 했던 장면입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우세를 확신하고, 상변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변의 집이 지켜지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끝내게 하면 확실히 이겨 있다라고 판단하고 거의 연결하는 듯한 행마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셰커 선수가 귀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요. 상변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좀 바둑이 불리하다는 방증이기도 했어요. 네, 뭐 정상적인 그 흐름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좌상기 쪽 실리를 버티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는 상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흑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뭐 중앙에 또 두 칸 띄워둔 행마도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흑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들어가도 전투가 불리할 리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중앙에 돌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정가가 최소 10집 이상 앞서고 있는데 상변에서부터 중앙 쪽의 두터움은 흑이 갖고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부터 셰커 선수의 진짜 버티기가 놀랍습니다. 지금의 수는 일단 저 수가 정수일 거라고는 전혀 그 생각이 안 되는 수예요. 흑의 두터운 곳에 워낙 가깝게 갔고 결론적으로 백의 돌들이 흑의 이 포위망 안에 갇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거든요. 일부러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참 행마가 애매합니다. 네, 약점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뭔가 그 약점을 상대로 하여금 찔러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지금 행마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14분 장고 끝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네. 네, 신진서 선수도 저곳을 들어갈 때 당장 뭐 백의 약점을 추궁해서 뭐 부러뜨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공격하는 액션을 통해서 흑이 뭐 사실상 약점이 없긴 하지만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의 공격이었습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 위치를 조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이 붙이고 여기 붙이는 위치에 돌이 오면은 우변 쪽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변 쪽이 갑자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신진서 선수는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백이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측의 두 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상변도 지키고요. 셰커 선수가 상변에 있는 돌을 좀 어느 정도 살릴 수는 있겠지만 보다 더 큰 수를 냈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무리하는 듯한 행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원래 이제 상변 쪽에 있는 백돌이 엷어서 얼마나 추궁당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백돌이 살아가더라도 기본 집이 흙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흙 입장에서 무슨 일만 안 생기면 이겨 있는 바둑이에요. 이렇게 느는 수도 참 김 빠지게 만든 한 수죠. 그렇죠. 뭔가 그 붙이는 수에 상대를 해주지 않고 쌍립으로 아주 두터운 위치를 두었고요. 중앙으로 또 둘 수도 있었지만 찝는 수로 좀 더 연결에 가까운 수를 선택했고요. 네, 흙이 가장 강력하고 원래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는 지금처럼 흑돌의 연결을 생각하는 수가 아니라 백돌의 차단을 생각하는 수입니다. 하지만 흙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만 안 생기고 집으로 그냥 가면 이겨 있는 상황이고 이 찝은 수의 수는 백이 흑돌을 끊으려면 여기를 무조건 이 교환을 하고 이어야 돼요. 왜냐? 어차피 상변을 한번 지켜야 되는데 이 교환이 있어야 이 백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환을 하고 차단하면 흙이 이 위치에 돌이 오면은 붙여서 나갈 수가 있어요. 원래 그냥 붙이면 이수를 둬서 양쪽에 끊기는 곳이 차단당하는 곳이 있는데 백으로 하여금 이 위치를 두고 연결하게끔 해서 흙은 이렇게 붙여서 나가겠다라는 지금 작전입니다. 여기도 참 묘한 수를 뒀어요. 저수를 이제 묘하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우측의 두 점은 끼우고 백이 어느 쪽으로 단수 쳐도 반대쪽을 늘게 되는 순간 약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백이 지금과 같은 수순을 두는 이유는 흙이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여길 붙여서 넘어가는 수익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있으면 물론 대학수를 두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냥 붙여서 넘어가는 수는 흙이 없어지거든요. 치받는 수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치받는 수를 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변 쪽을 살리지 못하지만 이 수를 둬서 자 끼워라. 그러면 나는 이 있는 위치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끊어서 흙의 전체 돌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이제 셰커 선수의 작전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젖히는 수도 멋있었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물론 그냥 늘어서 우변 쪽을 잡고 흑돌의 전체 사활이 걸릴 리가 거의 없긴 하지만 지금의 이 흑의 수는 만약에 백이 끊어서 둔다면은 흑이 한 점을 보태주기는 했지만 백이 여기서 뭐 손을 뺄 수가 없고 그때 이제 좌측을 깔끔하게 연결하겠다.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의 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좀 강수를 뒀어요. 네. 그냥 끊어서 집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백으로 하여금 어딘가 받게끔 하고 연결했으면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바둑인데 여기 끊어도 이게 백이 손해를 안 보고 사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중앙을 강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셰커 선수는 옥세를 각오하고 모든 걸 다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네. 다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 뭐 별일 없이 산다면 그게 또 형세를 또 뒤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돌을 다 살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이 두 점까지 살리는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두 점과 이 상변 쪽 돌이 연결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흑은 또 중앙까지 완벽하게 또 컨트롤했고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우상 백돌이 어떻게 사는지가 관건이었는데 흑이 뭐 약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흑의 이제 귀에 들어가면서 네. 사실 백이 이런 수를 두려면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노려야 네. 되는데 흑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곳을 끊어서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기가 뭐 위험에 빠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이 또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이 백돌을 살려줄지 아니면 다 잡으러 갈지요. 네, 신지서 선수가 그냥 이 두 점만 잡고 다른 곳에 선착을 해도 확실하게 이겨 있는 바둑인데 여기서 사활을 좀 더 추궁하는 방향으로 착점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수이기도 해요. 백의 공간이 너무 좁아 보여서 네. 뭔가 백이 수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신지서 선수의 생각은 백이 살려면 여기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끊으면은 집으로 좀 더 이득 본다. 라는 생각으로 뒀고요. 이때부터 이 셰커 선수가 물론 뭐 단 한 번도 이 흑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구간은 아니지만 아무런 수가 없어 보였던 우상기에서 진짜 기적같이 수를 만들어내긴 네. 합니다. 지금 당장은 두 집을 낼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은 자체적으로 두 집을 낼 수가 없고 우상기 흑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져서 전투를 펼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상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흑이 수도 많고 공간도 넓고 심지어는 여기 찝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도저히 걸릴 것 같지 않은 돌인데 바로 처리가 안 되게 진짜 기가 막힌 수순을 둡니다. 일단 빠지는 게 우변 쪽으로 선수가 됐죠. 네, 백이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인 상황에서 흑이 우측을 받지 않으면 한 칸을 뛰어서 넘어가자고 하고 막을 때 찝어서 두면은 단수를 쳐도 이어서 둘 때 여기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분리된 두 집으로 백대마가 살게 됩니다. 네. 이때 일선에 젖히면서 일단 흑의 좀 수를 좀 자충을 만드는 듯한 수를 두었어요. 계속해서 좀 자충을 만드는 듯한 수를 둡니다. 흑은 우상기에서 빅, 양패. 일단 흑의 돌이 그냥 잡히는 패만 나지 않으면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셰커 선수가 우상기 일선 젖히는 거 그리고 입구자 이런 수들을 유일하게 패를 만들 수 있는 한 수였어요. 네, 그것도 이 마지막 초읽기 와중에서 저수를 실전에 뒀었는데 네. 승패를 떠나서 저런 부분에서의 이 셰커 선수의 강점 그리고 이 집중력은 대단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저렇게 딱 패 모양처럼 만드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네. 일단 흑이 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세수 늘어진 패라고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격언 중에 세수 늘어진 패는 패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수 늘어진 패라는 얘기는 이 여유가 있는 흑 입장에서 세 번을 다른 곳에 둬도 그때서도 이제 패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세수를 그냥 다른 데 공짜로 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뭐 두수, 세수 늘어진 패는 웬만하면 버티는 쪽에서 이기기가 사실 힘들고요. 네.
그래도 한 땀 한 땀 술을 줄여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흑은 여유가 있어요. 네. 백이 우상기를 잡으려면 또 패를 들어가서 그 패도 이겨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백은 이런 걸 받을 여유가 없죠. 그렇죠. 안 그래도 패감도 없고요. 자, 이 장면에서 패를 들어가면서 우상기를 반대로 잡는 수순을 결국은 만들어냈는데요. 세수 늘어진 패를 다 견딘 거죠. 네. 자, 그리고 백에게는 이제 최후의 패감, 마지막 패감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걸 쓰고 만패불청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흑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패감이 하나가 있죠. 아, 이곳. 네. 이 좌변을 초토화시키는 수입니다. 좌변 쪽뿐만이 아니라 백의 전체 대막까지 지금 잡으러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결국 그 귀에서 세수 늘어진 패를 만들어서 패까지 이긴 실커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좀 여유가 많았던 신진서 선수는 뭐 이 패를 지는 게 뭐 두렵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좌변 쪽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좌상기도 찔러놨고 중앙도 지금 차단을 해놨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패 형태를 만들면서 버텼던 이제 샤커 선수입니다. 아, 정말 버티는 능력은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제 백돌이 다 잡혔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흑이 위를 지키면 아래쪽 끊어가는 패, 흑이 아래쪽을 잡으면 물론 이것만 잡아도 흑이 많이 이겨냈지만 백의 또 이 대마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일부분을 살아가는 그런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흑도 지금 뭐 백감이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의 돌을 살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 잡으러 가는 수를 뒀고요.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가 백이 패를 들어가도 백에게 남아있는 패감은 좌변 쪽에 2번의 패감밖에 없어요. 네. 근데 흑은 1번, 2번, 3번의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흑이 백보다 패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본 게 이제 이곳을 이어서 우아 쪽 잡으러 가는 패감을 만들어서 이제 패를 들어가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아 쪽 같은 경우는 흑이 이미 집을 확보하고 있고 집 나는 곳도 있고 탄력도 있어서 흑의 사활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월의 승부를 걸었고요. 아, 결국 우상패를 내주고 좌변 전체를 잡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우하기 쪽 흑도를 사실 사는 수로는 이런데 뭐 들여다보고 끊어서 백도를 추궁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최대한 깔끔하게 사는 수도 있어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의 약점을 노리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라는 수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의 흑의 수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자, 백이 이곳을 잡아도 네. 자, 어딘가 뭐 여길 잡던 이곳을 잡아도 이 위치는 이제 100% 선수죠. 그렇죠. 그러고 한 칸을 뜁니다. 연결하자고. 이어야 되네요. 이어야죠. 그때 이곳을 딱 두면은 이곳에 한 집을 없애면 우측에서 한 집이 나고 우측에 한 집을 없애면은 이곳에 이제 한 집을 나면서 마무리가 그러네요. 됩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이 마지막 사는 부분은 그냥 뭐 제일 쉽게 사는 수를 보여주면서 네. 바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결국 좌변 전체를 잡고 우하까지 완벽하게 살아내면서 신진서 선수가 흑으로 불계승을 거둡니다. 셰커 선수에게는 응시배 결승 이후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고요. 랑컵의 16강에 진출합니다.